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LN입니다. 개념 스토리 29번째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행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서 연상되는 거, 생각나는 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고 이 심리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만 이제 연구를 할 때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느냐,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느냐. 심리학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과학적인 방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험을 한다든지 관찰을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인간의 행동에 어떤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 그 답을 찾아내는 답을 찾고자 하는 학문, 이게 바로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과연 행동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해? 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인지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하는 것들, 반성하는 것들, 심사숙고하는 것들, 통찰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인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인지 쪽에 초점을 맞춘 심리학자들이 바로 인지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 쪽에서 인지를 연구를 할 때는 주로 우리가 부적응적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역기능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역기능적인 사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연구를 한 게 바로 이제 백이라든지 알레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동을 생각이 아니라 인지가 아니라 감정, 정서, 느낌이라고 바라보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 정서, 느낌에 초점을 둔 심리학자들 중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리고 로저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29번째 행동 개념 스토리에서는 행동을 행위에다 좀 초점을 맞출 겁니다.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행위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저 친구 진짜 인성 별로야 라고 할 때 인성은 되게 추상적인 용어잖아.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행위를 보면서 저 친구 별로인 것 같아 인성,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지나 정서 같은 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행위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심리학의 주제로서 적정하다라고 바라보는 게 바로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이, 한 사람이 파블로프고 한 사람이 스키너야. 파블로프는 러시아 사람이고 스키너는 미국 사람인데, 파블로프 얘기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스키너를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스키너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바로 강화와 처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 강화라는 건 뭘 말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났을 때 그 행동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되니까 다음에도 더 하게끔 해주고 싶어. 그래서 칭찬을 한다든지 사탕을 준다든지 상장을 준다든지 인정을 한다든지 안아준다든지 관심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다음에 저 행동 못하게 만들고 싶어 했을 때는 이제 꾸중을 한다든지 뭐 욕을 한다든지 무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체벌을 준다든지 아니면 무관심으로 일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처벌이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행동에 강화를 주느냐 처벌을 주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위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스키너의 대표적인 개념입니다. 스키너는 행동을 연구를 할 때 파블로프가 인간의 행동은 반드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시키고 있는 단서가 있어, 조건이 있어, 자극이 있어.
그래서 이 자극이 있어야 내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스키너는 인간의 행동 중에는 외부의 자극이라든지 외부의 단서가 없었는데 그냥 우연히 내가 하는 행위가 있다라는 거야. 행동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극을 받아서 일어난 행동하고 자극 없이 일어난 행동하고는 뭔가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블로프가 자극을 받아서 일어나는 행동을 반응 행동이라는 용어를 썼다면 스키너는 자극 없이 우연히 유발되는 행동, 그 행동을 파블로프의 반응 행동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 조작 행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조작이라는 건 내가 업, 다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너의 행동을 업 시킬 수도 있고 내가 너의 행동을 다운 시킬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파블로프는 업, 다운을 할 때 어떤 행동은 업하고 어떤 행동은 다운 시켜야 될 것인가 했을 때 파블로프는 바람직한 행동은 더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업 시켜야 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못하게끔 제어, 다운 시켜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스키너는 인간의 행동을 딱 두 가지로만 설명한 거야.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당연히 업시키는 건 강화가 수반이 돼야 되고 다운시켜야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처벌을 수반을 시켜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이론이야.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스키너가 설명하고 있는 행동을 변형시켰어. 어떻게? 바람직한 행동은 없어지고 당연한 행동으로 생각해.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그대로 스키너가 말한 것처럼 인정을 해.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는 당연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자서 아이가 잘 놀고 있어. 당연한 행동이야? 바람직한 행동이야? 바람직한 행동이잖아.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어. 당연한 행동이야? 바람직한 행동이야?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아내가, 엄마가 가족을 위해서 살림을 전담하고 있어. 당연한 거야? 바람직한 거야? 바람직한 거지. 아빠가, 남편이 한 달 동안 가족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어. 당연한 거야? 바람직한 거야? 바람직한 거잖아.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을 했으면 앞에서 언급을 했던 사탕을 준다든지 상장을 준다든지 인정을 준다든지 칭찬을 준다든지 안아준다든지 이런 관심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한 행동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오, 그거 잘못됐지 하면서 오히려 더 관심이 수반이 되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당연한 행동에는 무관심,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는 관심.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이어야 되는데 당연한 행동으로. 그래서 스키너가 설명하고 있는 인간의 행동을 업다운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는 이론일 뿐이야. 설득력이 없어. 현실은 달라.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은 정말 잘만 활용하게 되면 일상에서 우리의 행동을 훨씬 더 수월하게 조작과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개념 스토리 지속되겠습니다.